오늘 오전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이른바 노인을 비하하는 것 아니냐, 이 논란에 휩싸였는데 오늘 오전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먼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이제 이 본인 논란 발언이 지난달 30일에 있었으니까요. 논란이 이제 그 발언이 나온 나흘 만인 오늘 오전 조금 전에 사과의 차원에서 김은경 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방문했습니다. 조금 전에 도착한 따끈따끈한 영상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잠깐 보시죠. 내년 4월에 선거인데 당을 망치는 게 위원장입니까? 어디야?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그래, 내가 지금 온 국민이 분노를 하고 노인들이 난리가 아니니까 우리나라 1000만 노인을 대표해가지고 본인을 보고 내가 막 꼴대기로 하나 때리고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이 불릴 것 같으니까 내가 손찌검을 하면은 또 안 되니까 내가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른 사람도 역대 이런 망언을 해가지고 이랬는데 그런 노인에게 앞으로 대우하고 대접하는 그런 발언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전 김은경 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방문했습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화가 많이 나셨어요. 김은경 위원장의 사진을 들고 저렇게 내가 직접 어떻게 손찌검을 할 수 없으니 하면서 김은경 위원장의 막 사진을 때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은경 위원장의 이른바 이 노인 비하 발언, 그러니까 자기 나이로부터 남은 인생까지 그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서 뭔가 이 투표권을 여명, 남은 생에 따라서 차등해서 이 투표권을 좀 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 때문에 노인 비하 발언에 휩싸였는데 어떻습니까? 서정옥 변호사님, 오늘 노인회를 나흘 만에 방문했네요. 예. 첫째는 이제 이런 걸 만시지탄이라 하죠. 지금 이게 4일 동안 온 나라가 이게 발칵 지금 이게 분노하고 있는데 예. 왜 이제 찾아갑니까? 아하. 첫째, 만시지탄 너무 늦었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김호일 노인회장님 보십시오. 저게 1000만 노인들의 일치된 마음입니다. 이거는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하는 진보층의 어르신들도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저게 저는 1000만 노인을 대표해서 이게 오죽 화가 나면 뺨을 이게 지금 몇 대를 때립니까? 뺨을. 저는 이걸 이게 명심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 발언이요. 네. 노인 비하 발언이 뿌리 깊은 민주당의 DNA인데 저는 과거에 정동영 의장 있잖아요. 네. 이분 발언보다 김은경 위원장 발언이 훨씬 나쁘다 봐요. 왜냐? 정동영 의장은요. 그냥 이 어르신들은 투표하지 말고 네. 집에 쉬십시오. 집에 쉬십시오 했잖아요. 근데 김은경 위원장은 어른들은 쉬는 게 아니고 투표권을 박탈하자. 예. 투표권을 이렇게 뺏어버리자는 거 아니에요. 뺏어버리죠. 남은 수명이 얼마 안 되는 어르신들은 투표권을 이렇게 뺏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동영 의장 발언보다 훨씬 심각한 완전히 망언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자, 김은경 위원장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대한노인회를 방문하기 전에는 오늘 제가 많은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은경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사과하는 길지 않은 그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역시 본인의 그 논란 발언이 나온 지 나흘 만에 사과의 메시지를 낸 것이죠. 오늘 이런 메시지를 김은경 위원장 던졌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지난 일요일 청년자담회에서의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어르신들의 헌신과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한치의 차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며 지난 며칠 동안 저를 질책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자, 김은경 위원장 나흘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에는 항상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런데 논란이 된 지 나흘 만에 사과가 나왔다. 뭐 일각에서는 타이밍이 좀 늦었다, 늑장 사과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우리 박성민 최고 생각이 궁금합니다. 뭐 지금이라도 저렇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는 게 뭐 네.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처음에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게 혁신위 대변인의 입장이나 혁신위 측에서 혁신위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혁신위원장의 진위가 왜곡되었을 뿐 뭐 사과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계속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혹은 이 논쟁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하고 어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게 이제 여러 모습에서 좀 티가 났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혁신위원장이 사실 빠르게 사과를 해야 이 논란을 저는 빠르게 진화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혁신위원들이 처음에 선을 그으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혁신위원장이 직접 그 단 하나의 조건도 붙이지 않고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인 점은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자홍 차장님 어떻습니까? 네. 이 사과는 이제 뭔가 논란이 불거졌을 때 즉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늦었다. 뭐 늦었지만 이제 다행이다. 우리 박성민 최고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어제만 하더라도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목소리를 들려드릴 테지만 어제만 하더라도 김은경 위원장이 뭔가 사과에는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사과를 했다. 본인은 사과할 마음이 없는데 여론이 워낙 악화되니 뭔가 네. 이게 등 떠밀려서 사과하는 듯한 모양새가 됐다.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과를 받는 노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그 사과의 진정성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대통령 선거에서 졌으면 진 거 아닙니까? 근데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면서 다시 그 진 후보가 이 재보선에 나오고 당대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었으면 그냥 늦은 겁니다. 허허. 사과의 시점을 놓쳤다. 예. 그러면 이미 늦은 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뒤늦은 사과를 해서 다행이다라고 그 위안을 삼을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혁신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직에서 물러나면 되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사퇴의 시점도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번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은 굉장히 질적으로도 나쁘고 양적으로도 나쁩니다. 예. 그러니까 노인들을 겨냥한 발언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된 이후에 자신이 금융감독원 부위원장으로 일했던 것도 굉장히 치욕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허. 그러니까 이분은 공직자로서의 가져야 되는 태도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새로운 논란거리를 본인이 제공을 한 겁니다. 저는 단순히 노인회를 찾아가서 뭐 사진으로 뺨을 맞는 것으로 이 죄사함을 다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본인이 그 뱉은 말씀 그리고 그 이어서 그 하셨던 말씀 이거에 대한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게 사퇴하시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은경 위원장이 어제는 강원도 춘천을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이 춘천을 방문한 시간이 어제 저녁 7시경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경만 하더라도 김은경 위원장의 뭐랄까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노인비하 발언은 사과하라고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어저께 것이 유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직접 와서 사과를 하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좀 언론에 계속 드러나는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소 오해 있게 들으신 경우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신 어르신이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노여움을 푸시고요. 그런 뜻이 진짜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이게 정치적인 맥락에 무슨 뜻인지도 아마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김은경 위원장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픽을 한번 주실까요? 어제 김은경 위원장이 춘천에서 한 발언 중에 일부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죠. 김은경 제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발언을 두고도 조금 논란이 됐어요. 심리적으로 불편하다. 다소 오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해 있게 들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다. 노여움을 푸시라. 그런 뜻이 아니었다.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사과라는 이 직접적인 사과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을 김은경 위원장도 이겨낼 수 없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30일 날 최초 그 발언이 문제된 이후에 네. 당 내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어허. 그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몰랐다면 이 부분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사과부터 하고 그 취지가 어땠다는 설명을 그 다음에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본 뜻이 왜곡됐다거나 다소 오해가 있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허. 분노를 더 키운 거죠. 그러니까 사과가 늦어지면 사과의 진전성의 문제 제기를 받지만 그 과정에서 해명으로 내놓은 발언들 때문에 오히려 늦은 사과조차도 아예 이제 진전성을 인정받기가 어렵게 돼버렸다는 점에서 예. 매우 부적절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김은경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서 사실은 예. 민주당의 혁신 과제를 내놓으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 전반의 혁신 과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허. 그러니까 외부에서 또 당내에서 여러 가지 민주당에 필요한 어떤 요구들을 듣고 그 혁신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면 되는데 네. 왜 필요 이상의 이런 발언들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저는 뭐 시작부터 예. 출발부터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뭐 향후 거치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혁신위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후 과정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 최근에 한 얘기가 조금 이제 논란이에요. 이제 유감이라는 표현도 썼었거든요. 근데 이 유감은 이 김은경 위원장이 유감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유감의 뜻은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으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를 받은 우리 어르신들이나 국민들이 유감의 표현을 써야지 왜 김은경 위원장이 유감을 얘기합니까? 조금 전에 불편을 얘기했어요.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김은경 위원장이 아니라 김은경 위원장의 말씀 때문에 이 상처받은 국민들이 불편합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